평창군이 고랭지 무배추의 출하량에 따른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대규모 출하 시설을 건립합니다. 횡성 군민의 오랜 수건이었던 횡성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됐습니다. 공연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기업 문화로 바꾸기 위해 기업 CEO들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야구 발전을 위해 야구 대제전이 32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 모두가 함께 야구를 즐기는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정부가 크루즈와 마리나 산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여수 엑스포장에는 300억 원이 투입돼 마리나항이 건설됩니다. 거문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거문도 백사기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 할인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올해 국내 구글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는 진격의 거인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만화 제목인 진격의 거인에서 시작한 인기는 국내 예능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상에서 다양하게 응용됐습니다. 이어서 2위는 전 세계의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가수 싸이의 노래 젠틀맨, 3위는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입니다. 이 밖에도 각 분야별로 정리된 검색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2013년 한 해 동안 국내의 크고 작은 지난 일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같은 방법으로 직접 자신의 한 해를 정리해 본인만의 키워드를 적어보고 2014년을 시작하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진격의 시선으로 각 지자체의 소식을 조명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자연치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평창군이 지역 산림 자원을 자연치유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공무원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충남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박범진 교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연치유의 활용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강사로 나선 박범진 교수는 평창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자연치유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3월 개강해 공직자와 관계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벌이는 수요특강은 군민 행복경영 실현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매달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고랭지 무배추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출하 조절 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생산량의 차질을 빚을 경우 가격 변동폭이 컸었는데요. 출하 조절 시설이 완공되면 가격 폭락 등으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3일 박림농공단지 내 부지에서 기공식과 함께 안전한 공사를 기원하기 위한 안전기원제가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무배추 출하 조절 시설에는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4,3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무배추 저장시설과 절임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내년 4월 말 이 시설이 준공돼 운영에 들어가면 관내 무배추의 안정적인 수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횡성한우축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축제 결산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경제적 이득과 아쉬웠던 점 등 지난 축제의 득과 실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횡성한우축제위원회는 이날 결산 보고에서 축제 기간 총 61만 3,447명의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으며 총 916억 원의 직접 소득 효과를 거둬 횡성한우축제가 명실공히 횡성을 대표하는 성공적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우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의 연계 발전을 위해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과 가족형 축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방문객 설문조사 결과 재방문 의사 역시 92.3%의 높은 수치를 기록해 횡성 한우축제의 명성을 다시금 실감케 했습니다. 또한 이번 한우축제는 수려한 섬강의 풍경을 활용한 수상카페와 레스토랑, 수변 쉼터 등을 조성하고 가을의 정취를 살린 섭다리, 돌다리, 목교 등의 시설물 설치를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다양함을 제공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농촌 지역과 중소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연극이나 음악회 등 공연 문화 즐기기가 쉽지 않죠. 변변한 공연장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요. 횡성군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면서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전윤희 리포터입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간단한 식사를 마친 가족들이 편한 차림으로 공연을 즐기는 풍경. 도시에서나 가능할 법한 풍경이지만 농촌 지역인 횡성에서도 요즘 이런 풍경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횡성군에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면서 의팔 일대가 문화예술 1번지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됨으로써 국민들에게 그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제공되었으며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은 기획공연과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익힌 사항, 그다음 문화원에서 익힌 그 사항들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무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횡성 문화예술회관은 연면적 4,286제곱미터에 690석의 객석을 갖춘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총 53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10월 2일 준공됐으며 최신 음향시설과 넓은 무대, 조명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관심과 참여 또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관과 함께 지난 11월 28일 평양예술단 공연을 시작으로 콘서트, 오페라 2번의 결혼식, 개관기념 음악회, 제4회 클래식, 감자 콘서트 등 수준 높은 공연들이 연이어 무대에 올라 그동안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지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된 횡성 문화예술회관의 새로운 도약. 화려한 무대,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을 증명하듯 꽉 메워진 객석에서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통해 지역 성장에 무한한 정서적 양분을 공급할 문화 화수분으로서의 밝은 내일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연 너무 좋았고요. 저희가 클래식에서 잘 몰랐었어요. 근데 와서 공연을 보고 나니까 음악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멋진 날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오늘 다양하게 보고 듣고 또 빛도 많이 보고 하니까 참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기회가 많아서 횡성에서 저희가 많은 이런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눈에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데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횡성 문화예술회관은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문화예술 1번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HSTV 전윤입니다.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기업 CEO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회사 일과 집안일 모두를 소화해내야 하는 여성들. 결국에는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인들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포항시는 지난 5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기업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2일 가정 균형 기업 문화 조성 CEO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출산 장려를 위한 기업 문화 조성 MOU 체결, 일과 가정 균형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과제 발표와 특강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박윤옥 대표는 맞벌이 시대, 육아에서 아빠의 역할은 보조자가 아닌 공동 주체자가 돼야 한다며 직장에 배려가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녹색 도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우리나라 각 자치단체들도 도시 녹지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포항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나무와 꽃을 기증해 도시를 푸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는 2008년부터 소나무 등 11종 6,465본의 조경 수목을 시민단체와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아 도시숲과 교통섬 등의 식재에 6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조성한 영일대해수욕장 해송숲과 시청사 대로, 죽도시장 입구 화단 등은 모두 기증받거나 기존 식목을 이식해 조성된 녹지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3일 도심 녹화를 위해 헌수운동에 적극 참여한 개인과 단체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야구 선수들이 모교의 명예를 걸고 펼치는
2013 야구 대제전이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야구 발전을 위해 32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대한야구협회는 프로 현역 및 은퇴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들이 함께 참여하는 야구 대제전을 5일부터 12일까지 포항 야구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야구 대제전은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 32년 만에 부활했으며 포항 제철고와 부산 개성고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경남고, 광주 1고 등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전국 20개 고교팀이 참가해 모교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겨룹니다. 이번 대회는 무료 입장이며 연예인 야구단의 이벤트 경기도 펼쳐져 시민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제철 맞은 수산물들이 우리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는 요즘, 포항에 가면 과메기와 대게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로 동해산 수산물을 꺼린다고 하는데요. 우리 동해에서 나는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최연아 아나운서가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해양 방사능 오염 우려로 수산물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에서 잡은 수산물은 일본 방사능 유출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우리 시에는 일본산 수산물이 유통되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9월 이후 수차례 실시한 수산물 안정성 검사 결과 방사능과 관련된 사항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해안 청정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은 우리 여러 차례 그 각종 검사소에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연말을 맞아서 각종 모임이나 회식 시에는 안전한 우리 동해안 수산물을 적극 소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포항은 동해안 대표 항구답게 다양한 수산물로 넘쳐납니다. 사시사철, 남녀노소에게 사랑받고 있는 물회,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 겨울 먹거리로 자리 잡은 과메기, 전국 위판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싸고 맛 좋은 포항대게, 그리고 자연산 활어 등 싱싱한 수산물을 손쉽게 맛볼 수 있는데요. 특히 겨울철 별미인 과메기는 칼슘과 DHA가 풍부해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멀리하기엔 그 맛과 효능이 너무 아까울 정도입니다. 해양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로 수산물 섭취를 무작정 불안해하고 멀리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 영양 만점에 가격까지 착한 우리 수산물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더욱 아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장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해양연구센터가 여수시로 이전하면서 여수시가 해양과학도시로 도약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시 돌산청사로 이전된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양연구센터는 석 박사급 연구관과 선박직 등 모두 19명의 해양 연구 인력이 상주하면서 우리나라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정책 수립과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10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2015년에 여수시에서 개최되죠. 여수시는 세계 박람회 장합 해역을 주 경기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유치에 따라 세계 박람회장 내 비고를 중심으로 인근 해역 145만 제곱미터를 주경기장으로 조성하고 대회 운영 예산 15억 원 가운데 50%를 국비로 지원받아 차질 없이 대회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경기 종목으로는 요트와 핀수영, 철인 3종 경기, 비치발리볼, 카누 등 5개 종목으로 5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관람객을 위한 바다 수영 등 13개 체험 종목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정부가 크루즈와 마리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수시 엑스포 부지에는 300억 원이 투입돼 마리나항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해운과 물류 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크루즈 부두와 마리나 항만 건설에 올해보다 340여억 원이 늘어난 935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현재 8만 톤급인 여수신항 크루즈 부두의 접안 능력을 15만 톤급으로 늘리고 오는 2017년까지 여수 엑스포 부지에
300억 원 이내 예산을 지원해서 마리나 항만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거문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거문도 여객선 이용 요금이 25% 할인됩니다. 이번 할인 행사는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문도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요금의 25%를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에 앞서 삼산면 주민대표, 여객선 선사들과 거문도 관광 활성화 발전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7월부터는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둔 시민에 한해 10개 항로에 대해서 50%의 요금 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기 화성에서는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가 아닌 아주 특별한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김희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38살인 노은경 씨. 7살 때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후유증으로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자신이 쓴 수필을 읽으며 가슴에 맺힌 한이 눈물로 흘러내립니다. 나는 7살이 됐을 때 뺑소니 교통사고를 수년간 병원 생활하게 되었다. 세상은 그녀를 장애인이라는 틀 안에 가뒀지만 그녀의 도전엔 틀이 없었습니다. 희날이라는 책을 낸 주인공들은 다름 아닌 15명의 장애인들. 시와 수필을 쓰며 세상에 대한 원망보다는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장애인들한테 가슴에 있는 한이나 응어리나 좀 풀어보라고 글을 쓰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고 그러고 했는데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감사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슬이 끼어나오듯이 그런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쓴 걸 버리면 종이가 될 것 같고 그냥 휴지가 돼버리니까 그걸 모아서 책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앉으면 앉은 대로, 누워서는 누운 대로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그렇게 찾아가면 아마 내년쯤엔 누님이 몇 사람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인석 화성시장과 하만용 화성시의회 의장도 출판 기념회장을 찾아 이들을 격려하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장애우들이 스스로 침체되는 것보다 나서서 배우고 공부하는 뜻깊은 학습의 장이 벌어졌는데요. 그 결과물로 희날이라는 멋진 문학책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우리 화성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긴 하지만 이런 장애우들에 대한 시설이나 이동권이 아직 많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회로 좀 더 많은 예산과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창작한 시 문학집인 희날이 창간호를 출판하는 날입니다. 장애인들은 몸은 불편하지만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생각과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지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비장애인들에게는 이해와 관심을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 대한 고통을 책을 읽으며 치유했다는 이들은 역시 책을 통해 희망을 전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희날이 책 속의 주인공들은 살아있는 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도전은 그들을 설레게 하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뉴스 김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각 지역에 숨어있는 명소를 찾아 나서는 숨바꼭질 시간인데요. 오늘은 예쁜 장소를 알려드리는 대신 뜻깊은 자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평창군에서 한 해를 정리하는 교육성과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보고회라고 하면 딱딱한 자리를 연상하게 되지만 이번에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들의 공연과 작품으로 이뤄진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몇몇 교육 관계자들만의 자리가 아닌 한마음 큰 잔치로 변한 평창군 교육성과 보고에 함께 가보시죠.
평창 교육성과보고회가 한창인 지난 5일 평창문화예술회관에 은은한 핸들벨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화음을 쌓아가는 이 학생들은 봉평중학교 학생들로 방과 후 교실에서 익힌 핸드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수요일날 학교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연습했어요. 다 같이 보는 앞에서 제가 연습한 거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8곳에 고등학교 5곳까지 관내 32개 학교에서 이룬 올 한 해 교육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인데요. 특히 올해는 교육 공동체인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 사회 구성원이 함께하는 평창 교육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평창 지역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우리 강원도 교육청이 추구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간 저희가 1년간 활동의 실적을 전 국민에게 홍보하면서 더불어서 우리 교육의 그 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평창교육은 나눔과 배려, 체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지자체에서 그 협조를 받아서 배려 대상 학생 해외 체험 연수, 또 어학 연수, 또 전통 계승 문화, 또 체육대회는 지난해에 이어서 2부에서 종합 우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역전 마라톤대, 수영대 등 다양하게 강원도 우승을 여러 번 했습니다. 교육 성과 보고에 이어 한 해 동안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 활동을 통해 익힌 학생들의 장기를 선보이는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학교에서 영어 열심히 배워서 준비했어요. 뮤지컬을 준비한 팀부터 연주 실력과 댄스 실력을 뽐내는 팀까지 분야는 다르지만 각자의 특기를 살려 만들어낸 무대여인지 어떤 프로팀의 무대보다도 반짝반짝 빛나는 듯한데요. 그중에서도 평창 지역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반가운 팀이 눈에 띕니다. 네, 저희 봉평초등학교 대치타부 아이들은요, 매주 금요일 전문 강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축제, 그다음에 학교 행사, 그다음에 평창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각종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서 지역 주민들 찾아뵙고 있고요. 아이들의 적성과 특기를 살리고 있습니다. 메밀꽃 유치원 원아들이 펼치는 귀여운 동극 공연도 관객들의 마음을 빼앗아버렸습니다. 공연장 밖에는 각 학교의 성과를 전시한 부스들도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주진초등학교의 숲 해설가 프로젝트에서부터 개촌초등학교의 별빛 오케스트라 활동까지 각 학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성과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교육가족들에게 선보였습니다. 평창 지역의 학교는 도시의 학교에 비해 학생 수가 많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작은 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더 많다는 것을 이날 행사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내년에도 평창의 교육이 학생들의 소질을 두루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보성차밥 비축제가 2013년 12월 13일 새해 희망을 기원하는 대형 트리의 점등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 2일까지 보채다원과 다양각 전망대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이 축제에 50일간의 겨울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대형 트리는 높이 120m, 폭 130m의 규모로 2000년 밀레니엄 트리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는데요. 형형색색의 은하수 전구와 LED 조명을 이용해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보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고 2014년 말의 해를 맞아 말이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은하수 터널, 다양각 경관 조명, 빛의 거리, 다짐의 계단 등 다양한 볼거리와 소망카드 달기 체험 행사가 마련돼 있으며 주말에는 상설 공연도 준비돼 있습니다. 녹차밭에서 열리는 이 축제에서 가족과 연인과 함께 겨울의 낭만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화천 삼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신선이 되는 즐거움과 심신이 아름다워지는 즐거움, 그리고 복을 듬뿍 받는 즐거움을 이루는 말인데요.
화천 선등문화재에 방문하시면 이 세 가지 즐거움 전부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선등문화재는 11월 30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화천읍 시가진의 선등프라자에서 열립니다. 축제의 주제는 어변성용으로 노력을 통하여 훌륭하게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아 새해 희망을 기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축제에서는 팝과 재즈 공연, 연인사진 콘테스트가 열리며 중국 춘향, 대만, 러시아 불가, 삿포로 등 세계 전통 등 전시가 준비되어 있고요. 선등프라자 피겨스케이트와 같은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2월의 겨울 선등문화재의 선등거리를 거니며 화천 삼락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일 새벽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 대회에서 김연아 선수의 우승 소식이 전해져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는데요. 그만큼 2월에 열릴 소치 동계올림픽에 거는 기대가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회에서 김연아 선수가 사용할 음악은 아르헨티나 탱고 아디오스 노니노입니다. 스페인어로 아디오스는 작별 인사라는 뜻인데요. 소치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하는 김연아 선수가 애절한 선율과 정열적인 열정을 담아 전하는 작별 인사가 아닐까요? 내년 2월 소치 동계올림픽에서의 선보일 김연아 선수의 화려한 무대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지자체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